중학교 교과서는 읽기 중 활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 문제들이 작은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절대로 허투루 보시지 마시고요.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들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책을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좀 더 그 작품을 분석하고 그 작품을 자체를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져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칠 때는요,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이런 활동들 절대로 대충 보시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이 활동할 때 수업 내용 잘 들어서 필기 열심히 잘하고 시험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열심히 잘 보면 아마 분명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능 만점자 인터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빠짐없이 이 말을 듣고 있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런 내용인데요. 이 무용담 같은 이야기가 진짜인지, 그리고 교과서는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교과서 중심으로 보면 진짜 성적이 뛰어나지는지를 현직 중학교 선생님이신 배혜림 선생님 모시고 오늘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험들이 모두 있으신데 맞으신가요? 네, 중학교에서 10년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전에는 고등학교에서 1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교과서는 사교육보다 강하다라는 이제 책을 쓰셨고, 제가 책을 보면서 이게 교과서에 대한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교과서가 어떤 목표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채택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육기본법을 의거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네. 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해의 이름을 따서 저희가 이름을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인데 그건 2015년에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2022년 말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고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조만간 지금 선생님들이 2022 교육과정 책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2015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교육과정이 고시된 네. 다음에 그 교과서를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면 각종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들 샘플을 학교로 보내줘요. 네. 그러면 그 교과서들을 쫙 펼쳐놓고 그 과목 선생님들이 책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한 다음에 네. 어느 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더 맞을지 아니면은 어느 게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가 좋을지를 이제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네. 점수를 다 매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가장 우리 학교에 맞는 교과서를 선정합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지금 중학교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중학교 수업을 하면서 이 교과서를 어떤 식으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준비하시고 수업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시험에는 교과서를 어떻게 적용할까,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교재 연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미리 이제 좀 저희가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과서가 출판사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종 출판사에서 있는 그 교과서들을 비교해서 살펴보시고 어떤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좀 더 효과적일지, 기본적으로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학습지를 만들어서 학습지와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수업을 합니다. 저희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교과서 내용, 네. 그리고 학습지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거든요. 네. 저희가 아까 교재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재 연구를 할 때도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를 낼 건지를 좀 그러니까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네.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은 다음에 수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를 내가 시험 문제에 내야지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거나 네. 반복해서 얘기하거나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험 기간, 출제 기간이 되면 네. 선생님들이 수업했던 교과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학습지를 바탕으로 네. 문제를 만들어요. 이때 저희가 문제집을
참고하진 않고요. 네. 저희가 문제집을 볼 때는 이 문제가 혹시 시중에 문제로 나왔는가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만약에 나왔다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보통은 저희가 보고 그 문제가 바탕으로 시험을 내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수업 시간, 초등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업 시간의 충실도가 높고 그다음 교과서를 열심히 보는 친구가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죠? 아, 네. 교과서로 그래서 제대로 공부했다 하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최상위권, 뭐 전교 1등 이런 친구들의 비법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네, 작년, 올해 저희 학교 전교 1등 했던 아이들은 사교육을 많이 받거나 선행을 많이 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학교 수업에 굉장히 충실하고 교과서를 열심히 읽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저희 학교에 전교 1등 했었던 소영이 이야기를 제가 책에도 실었는데요. 소영이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로 살짝 넘어가면 보다가 소영이 눈과 마주치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소영이가 굉장히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도 감시를 하게 되는군요. 네, 스스로 소영이를 보면서 반성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하던 아이였는데 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궁금한 내용들 또는 수업 시간 중에 이해가 안 되던 내용들을 포스트잇에 다 적어 와가지고 교무실까지 따라와서 선생님 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내용들을 다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듣고 다시 교실로 갔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는 정말 무얼 해도 제 생각에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이렇게 다 경험해 보시면서 성적이 이제 좀 우수한 친구들이 그래서 교과서 읽기가 되게 잘 된다라는 내용들이 책에 있었는데 이 교과서 읽기를 처음부터 이 친구들이 잘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연습이나 훈련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초등 때부터 어떻게 교과서 읽기를 잘하면 될 수 있나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은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 내용이 그렇게 되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중등 교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입학을 했는데 1학년에 입학을 해서 교과서를 가지고 왔는데 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하나 하고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마 부모님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아마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초등 저학년 때는 책 속에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림책을 봐도 사실은 그림이 더 많고 글자가 더 적잖아요. 그래서 글자만 읽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 그림 속에 있는 내용 그리고 그림책과 함께 그림책도 읽고 그래서 읽기 능력을 조금씩 키우시면서 교과서 안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 저학년 때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년이 되면서 아마 교과서가 초등 저학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약간 이런 그런데 이제 중학년이 되면서 사회, 과학 이런 책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 교과서를 아이와 함께 소리 내서 읽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무슨 중고등학생처럼 분석해서 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키워보시면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아이들이 저학년 때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다 이룰 수는 없거든요. 조금 더 크게 보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를 읽기 위해서는 중학년 때 교과서 읽는 연습을 좀 하시고 고학년이 되면은 아마 중학교 교과서랑 좀 비슷하게 아마 조금씩 구성이 바뀔 거고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고학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교과서에 밑줄 긋고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 하고 하는 이런 연습들을 하시면은 분명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이가 자연스럽게 교과서를 좀 더 편안하게 스스로 동그라미 치고 표시하면서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학습법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공교육,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때문에 부모가 받는 또 엄마가 받는 굉장히 이제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 읽기 훈련을 초등에 어느 정도까지 해주면 아이가 좀 스스로 잘 하게 될지 좀 최소한 사실 노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이에게 다시 꼼꼼하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너무나 쉽지 않구나라는 걸 네.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많은 거를 만약에 요구한다면 네. 사실 지쳐서 못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가장 저는 기본이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교과서는 1년에 한 권 아니면 2권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수학 문제집을 봤더니 뭐 교과 문제집, 연산 네. 문제집, 사고력 문제집 많죠. 엄청 네.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조금 더 교과서 읽기에 좀 하시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네. 예, 학교에서 하루에 배우는 다 시간이 그러니까 과목 수학 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그렇게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집에 와서 그 부분을 아이와 같이 읽고 그냥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즐겁게 재밌게 잘 이야기하는가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학년 때, 중학년 때는 아이와 함께 공부한 부분을 읽어보는 정도, 네. 아이랑 소리내서 읽는 거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묵독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네. 발음을 분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한 네. 방법으로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학년, 고학년이 되면은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옆에 이게 쓰는 것도 저는 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지금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글쓰기 활동들을 많이 시키는데 네. 아이들이 글쓴 내용을 읽을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예, 제가 그래서 너 이거 글씨를 조금만 바르게 예쁘게 써주면 네. 내가 좀 더 읽기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아, 네 이렇게 얘기하고 글씨를 너무 네. 못 써서 그런 어떤 것들을 아이와 같이 그냥 그날 배운 거 요즘에 배움 노트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정도면 하루에 노트 한 페이지 정도 네. 정리하는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간 한 30분 이 정도면 네. 아마 충분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과서를 학교에서 잘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교과서 사실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좀 주요 과목들은 사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과목 교과서에서도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문학 작품들을 미리 공부하고 미리 읽어두는 것은 분명히 국어 작품이라든지 교과서나 다른 과목 교과서를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수능 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수능 문제에 비문학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 비문학 지문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도 사실 비문학을 읽으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국어 교과서 외의 뭐 사회, 과학 교과서들이 바로 그 비문학 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서,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 외의 교과서들을 읽으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 하시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들을 한다면은 아마 이런 비문학 지문을 읽기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뭐 학원에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먼저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문학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과목 교과서를 가지고 비문학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교과서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 학년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다 한다면은 그 책들을 우리 아이가 수준이 이 학년에 충분하구나. 만약에 그 학년 교과서 내용을 되게 잘 읽는다 하면은 우리 아이가 자기 학년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독해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읽어내지 못한다 하면은 그 우리 아이 수준이 조금 더 미치니까 그것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아이의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되겠구나 하는 기준으로 교과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높은 독해 실력, 독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독서를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상위권 아이들은 잘 읽어냅니다. 그래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는 교과서를 읽는 것은
나무 하나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은 숲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나무를 보는 것도 필요하고 숲을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무와 숲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책도 꾸준하게 아이에게 읽혀주시고요. 그리고 교과서도 좀 꼼꼼하게 아이들에게 읽혀주신다면은 아이들의 공부, 최상위권이든지 아이들의 학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까지는 좀 아이들에게 읽기 습관, 그리고 아이가 책을 싫어하지 않는 아이, 보통 고학년이 되면 책을 싫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책은 재밌어, 책은 읽을 수 있어 라는 정도의 바탕을 마련해 주시고요. 중학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목적 독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이 수능을 위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를 위해서 한국 단편 소설이나 또는 고전 소설 이런 작품들을 읽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공부할 때 어떤 분들이 중학교 공부는 딸딸딸 다 외워서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교과서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조금 목표가 다르거든요. 중학교는 아이의 어떤 그런 학습 능력을 기초를 쌓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 기초를 쌓은 것을 바탕으로 다른 과목의 영역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중학교 문제는 조금 단순한, 조금 이게 쉬운, 쉽다고 하기엔 아이들이 좀 그렇게 했지만은 좀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바탕이 되고요. 고등학교 문제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보기라든지 다양한 다른 작품들에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읽는 습관을 들이고 독서 습관을 들이고요. 중학교 때 교과서를 암기하면서 기본 습관을 잡고 그리고 좀 더 독서를 조금 좁고 깊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생이 되면은 내가 다른 작품에 또는 다른 어떤 내용에 이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키우는 그런 그러니까 긴 로드맵을 좀 세우시고 아이의 공부를 함께 하시면은 아마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과서는 이제 사교육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을 쓰신 만큼 교실에서 또 20여 년간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GX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GX는 헬스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건데요. 저는 사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재미있었지만은 사실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고 나는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코치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T 수업을 많이 신청을 하셨었어요.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다라는 뜻보다는요. 공교육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해서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잘하고 싶다든지 한다면은 사교육으로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사교육에 끌려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수업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 아니면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사교육으로 이제 좀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아이들이 공부에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리고 훨씬 좀 덜 힘들게 즐겁게 학교 공부도 하고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배혜림 선생님이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